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헬서분들은 벤치프레스가 최고의 가슴 운동이라는 데 동의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벤치프레스는 3대 운동 중 하나로 가슴 근육을 포함한 어깨, 삼두근 같은 상체 전반의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상체 운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보디빌더와 유튜버를 통해 벤치프레스가 가슴 근육을 통합적으로 발달시키는 운동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긴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벤치프레스가 가장 좋은 가슴 운동이라 할 수 있을까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어깨나 팔꿈치, 손목의 통증과 부상을 겪고 있으며 실제로는 벤치프레스로 가슴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본 헬스장 사고의 꽤 많은 부분을 벤치프레스가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벤치프레스는 개인의 신체 특성이나 운동 경력, 리프팅 습관에 따라 관절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바벨 벤치프레스 때문에 부상을 겪거나 가슴 근육에 제대로 자극을 주기 어려웠던 분들을 위해 벤치프레스를 하지 않고도 가슴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대체 운동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운동하신다면 억지로 바벨 벤치프레스에 자신을 끼워 맞췄을 때보다 부상 위험도 낮출 뿐만 아니라 훨씬 입체적이고 완성도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동안 벤치프레스를 할 때마다 왜 어깨 통증이 올 수밖에 없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어깨 관절은 몸통과 가까울 때 안정성이 높아지고 몸통과 멀어질수록 불안정해지는 구조이며 이 상태에서 하중이 짓눌렀을 때 부상을 당하기가 매우 쉬운데요. 벤치프레스가 그러기가 딱 좋은 운동입니다. 벤치프레스는 누워서 고중량의 바벨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다 보니 대부분의 초심자들은 큰 하중이 상체를 짓누르면 이를 버티고 밀어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어깨 근육으로 하중을 밀어내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앞서 어깨 관절은 몸통과 멀어질수록 불안정해진다고 했는데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죠. 그래서 견갑을 뒤로 당겨서 어깨 관절을 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고 하중을 몸통 전체로 받아내기 위해 숄더 패킹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동작 자체도 굉장히 어색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무언가를 앞으로 밀 때 등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미는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생소한 동작을 그것도 무거운 하중에 깔린 상태에서 구현해야 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벤치프레스를 할 때 팔꿈치, 손목 통증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 볼까요? 벤치프레스를 하기 위해 바벨을 잡으면 양팔이 일직선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앞으로 뻗은 팔을 내릴 때 손목이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외회전하는 것이 신체 구조상 자연스러운데 바벨은 그걸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들죠. 강제로 손목을 고정시키고 밀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팔꿈치, 손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벤치프레스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운동이고 분명 운동 효과도 뛰어나지만 이와 같은 명확한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보디빌더들이 벤치프레스의 비중을 줄이거나 최소한으로 가져가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통증과 부상 위험이 높고 일반인과 초심자가 실제로 가슴 근육에 자극을 주기가 어려운 벤치프레스만 고집하기보다는 벤치프레스를 대체할 수 있는 더욱 효과 좋은 가슴 운동을 찾아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벤치프레스를 덤벨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벤치프레스에서 도구만 덤벨로 바꾼 것이 덤벨 프레스라고 생각하지만 이 두 운동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덤벨로 벤치를 하면 바벨로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넓은 가동 범위를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바벨 벤치는 양손이 바벨에 묶여있기 때문에 바벨을 가슴에 닿은 위치까지만 내릴 수 있지만 덤벨은 양손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가슴 근육을 최대치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대흉근의 깊은 곳까지 자극을 먹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목을 다양한 각도로 회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궤적을 만들 수 있으므로 손목과 어깨, 팔꿈치 관절의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덤벨의 특성상 바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중량을 사용하지만 더 많은 안정근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해주면 장기적으로는 바벨 벤치프레스의 중량 상승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덤벨 프레스는 어디까지 팔을 내려야 할지 기준점이 애매할 수 있는데 플랫 벤치 기준으로 전완근이 땅과 수직을 이룬 상태에서 손이 가슴보다 살짝 아래까지 내려오는 것이 적절합니다. 가동 범위를 무조건 크게 한다고 운동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니니까 무리하지 말고 서서히 늘려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와 같이 덤벨 프레스가 벤치 프레스의 여러가지 단점을 상쇄해주기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덤벨 프레스조차 어렵게 느낀다면 다음의 방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미스 머신은 바벨이 레일에 고정되어 정해진 궤적 내에서만 움직입니다. 스미스 머신의 이런 특징은 바벨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 근력이 약한 분들은 무턱대고 바벨이나 덤벨로 프레스를 하게 되면 무게를 제어하는 게 쉽지 않지만 스미스 머신은 어떻게 해도 중량이 궤적을 벗어나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프레스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웨이트보다는 타겟 부위만 고립해서 자극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캐쳐바를 사용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리프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스미스 머신은 기계적인 궤적에 자신의 몸을 끼워 맞추기 때문에 신체 구조에 따라 팔꿈치나 손목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벨을 꽉 움켜잡기보다는 썸리스 그립으로 살짝 사선으로 틀어잡고 밀어주면 팔꿈치와 손목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가 프리웨이트 벤치프레스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나름의 장점을 잘 활용하면 가슴 근육을 집중적으로 타겟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구이니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이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도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이 모두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체스트 프레스 머신도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작들은 누워서 하는 특성상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허리 아치나 숄더 패킹 같은 테크닉을 구사한다는 게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앉아서 진행하는 체스트 프레스 머신은 일단 허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누운 상태에서 중량을 밀어낼 때보다 프레스의 감각을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무엇보다도 중량에 깔릴 위험이 없다는 것을 빼놓을 수 없죠. 초심자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슴 근육의 자극을 쉽게 느낄 수 있고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구입니다. 벤치프레스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은 억지로 밀어붙이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이 녀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감을 잡아보는 것도 좋은 접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벤치프레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이 각각의 방법들도 매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방법들을 루틴으로 조합해도 가슴 근육을 키울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령 체스트 프레스 머신으로 가슴을 선활성화하고 본세트는 덤벨 프레스로 최대치의 부하를 때려준 후에 마지막으로 스미스 머신으로 고반복 벤치프레스를 진행해서 타겟 부위를 완전히 박살을 내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체스트 프레스 머신을 이용해서 가슴 근육의 고립감을 유지하면서 최대 가동 범위로 수축과 신전을 통해 타겟 근육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흉근에 잠자고 있던 근신경이 깨어나면서 뒤이어 진행하는 고강도 펌핑 훈련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중량으로 15회 3세트 진행해줍니다. 두 번째는 덤벨 프레스로 예열한 부위에 최대치의 부하를 때려줍니다. 본 세트를 덤벨 프레스로 진행하는 이유는 복합 다관절 운동을 통해 근비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속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덤벨 프레스의 넓은 가동성을 활용하여 내릴 때는 대흉근의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바벨 벤치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최대치로 신전시키고 올릴 때는 양팔을 가운데로 모아주어 최대 수축을 이끌어내며 8회 5세트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스미스 머신 벤치프레스 20회 5세트로 남아있는 에너지 한 방울까지 완전히 즙을 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덤벨 프레스로 근섬유 깊은 곳까지 자극을 먹여준 상태이기 때문에 스미스 머신은 중량을 대폭 낮춰 20회에 가까운 고반복을 통해 운동 볼륨을 최대치까지 늘리는 전략을 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스미스 머신은 궤적이 일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중량 자체도 낮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벤치프레스를 열심히 하는데도 자극이 느껴지지 않는다거나 부상에 노출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루틴을 한 번쯤 적용해 보십시오. 벤치프레스를 하지 않고도 가슴 근육에 얼마든지 충분한 자극과 운동 볼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을 통해 바벨 벤치프레스에 집착하지 않고도 가슴 근육을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다치는 이유는 개인의 신체 특성과 운동 수준에 따라 바벨 벤치프레스가 어울리지 않을 수 있음에도 억지로 자신의 몸을 끼워 맞춰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벤치프레스에 대해 부담을 느껴왔으면서도 마땅한 대체제를 찾지 못해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린 운동들을 오늘부터 당장 적용해 보십시오. 더 이상 부상 걱정 없이 훨씬 입체적이고 완성도 있는 가슴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운동으로 가슴 근육의 감각을 발달시키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벤치프레스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벤치프레스를 포함한 바벨이나 덤벨을 밀어올리는 프레스 동작에서는 아무리 자세를 잘 잡아도 우리 몸의 가장 약한 관절인 손목에 하중이 실리므로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이와 같은 손목 보호대를 착용하면 관절도 보호하고 리프팅 중량 향상에도 도움이 되므로 꼭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에서와 같은 손목 보호대에 대한 제품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과 설명글에 남겨드렸으니 꼭 참고해 보세요. 다음에도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꿀팁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